네, 차트통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 시장의 특징주를 찾아보고 그 안에서 좀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마제스터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만기일에 대한 우려감은 있었는데요. 좀 전반적으로 생각보다는 좀 괜찮았지 않았나 싶거든요. 오늘 전반적 흐름 어떻게 지켜보셨나요? 네, 제가 이번 만기일은 아무래도 이제 플러스 쪽으로 마감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장중에 한 1조 이상의 매도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장중 조정으로 좀 마무리되는 이런 자리가 좀 만들어졌다. 즉,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대형주, 낙폭과대 대형주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는 그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는 업종, 화학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지금 이제 550포인트를 넘어서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이 더 강한 이런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,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만기 이후에도 좋은 흐름이 좀 전개가 되겠고, 그리고 특히 코스피 쪽에서 좀 반등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선물 오늘 263.10으로 마감을 했는데 264포인트의 지지 여부가 내일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, 그 이후에 오늘 또 신저가 종목에서도 한 종목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거래량 실렸던 쪽부터 좀 체크해 볼까요? 네, 자, 거래량이 급증했던 종목이 테마주 쪽에서 여전히 오늘 많이 나오는 모습이죠. 와이즈 파워가 또 무선 충전 관련해서 지금 거의 12%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, 퍼스텍이라든지 써니전자라든지 역시 테마 종목군들의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게, 과연 이제 갤럭시 S4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출시감으로 이 무선 통신 관련 종목군들, 무슨 충전 관련주죠. 예, 다스텍이 상한가를 기록했고, 이 와이즈 파워가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만은 오늘은 3,800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. 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다는 얘기는 테마 쪽에서 이제 매기 자체가 즉 살아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이런 그 장의 특징도 우리가 함께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와이즈 파워는 일단 전고점 라인 무난하게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은 1,200원에서 1,300원까지의 목표치를 최근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, 이런 부분들이 거래량이 4천만 주가 넘지 않는 선에서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도 우리 주봉의 마지막 날이지만은 또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써니전자 여전히 안철수 전 후보의 노원병에 대한 어떤 보궐선거 출마 선언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권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요. 자, 퍼스텍이 오늘 북한에서 북한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, 그래도 이제 거래량이 1,100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 터졌죠. 뒤를 따랐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사실 그렇습니다. 빅텍이라든지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세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신저가까지 확인해 보려면 빨리빨리 좀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. 일단 오늘 신고가 냈던 종목들 보면은 미래창조가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분 것 같습니다. 이쪽도 좀 정리해 볼까요? 예, 자, 오늘 신고가 종목이 아니고 이제 상한가 종목을 먼저 잠깐 분석을 잠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한가 종목을 보게 되면 AD칩스라든지 영훈통신, 동블로봇, 기산텔레콤, 자, 이들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좀 기록하면서 이 테마 종목군들이 살아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. 그래서 오늘 미래창조부 내정자 선임 얘기가 좀 나오면서 채문기 내정자 얘기가 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좀 희한하게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, 동부로봇이라든지 AD칩스, 로봇 관련주들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인데,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이 이 코스닥 시장이 550포인트를 넘었으면서 시장에 유동자금들이 더 유입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또 오후장에는 또 다시 매수 쪽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기관들도 또 외국인들을 따라서 하는 매매들, 그리고 또 테마 쪽에서 또 심리가 또 호전되는 이런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테마주는 다음 주도 계속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상한가 간 종목군들도 우리가 좀 잘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신고가 나왔던 쪽은 추세를 형성하는 업종이 많습니다. 바이오나 제약, IT, 부품 쪽, 제지주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, 연일 좀 저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쪽은 화학이나 좀 철강 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. 여기에서 좀 종목들 체크 포인트 좀 확인해 볼게요.
네, 자, 오늘 신고가, 신저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고가 종목을 좀 보게 되면, 예, 한솔재지가 사실, 그동안의 그 재무적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오고요. 그리고 H&H, 에스텍 파마라든지 크로바이테, 뭐 제가 그동안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군들이 다시 신고가를 만드는 이런 자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. 특히 또 크로바이테 같은 경우는,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무슨 그 충격 관련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도 아직 21선이 깨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21선을 사는 매매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자, 그리고 기존에 또 H&H라는 종목에 대해서 휴대폰 부품 관련해서 후발 종목이다라는 얘기 좀 드렸습니다. 이들 종목군들 같이도 또 상승이 좀 진행이 되는 신고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가 종목이면서 후발 종목인데 좀 살아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권에 봐야 되겠고요. 한솔재지의 모습 보니까 그동안에 한솔건설에 대한 어떤 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한솔재지가 또 신고가 영역에 도달을 하면서 시세가 기관들의 러브콜을 좀 받는 모습이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실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제약주들의 시세 역시도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봉상의 모습을 봤을 때 여전히 사상 최고가에 좀 도달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죠. 예, 이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계속 매수가 유입되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신저가 종목 중에서 자,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자, 오늘 뭐 최근 들어서 화학업종들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전인대가 이제 다음 주 18일로 마감이 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만은 사실 그 전저점이 좀 깨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오늘도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지만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포인트다.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즉 4월부터는 이 화학업종들의 성수기가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럴 때 쌀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작년 11월 달에 그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이 지점이었죠. 18만 원권에서 19만 원권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저점은 내려오지 않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우리가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매매 포인트도 여전히 좀 잡아야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차트톡을 확인해 봤습니다. 쌀 때 사둘 만한 종목군들도 함께 좀 언급해주고 있는데요.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어서 방송 추천주들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지요? 확인해 보겠습니다. 김미영 기자입니다.